차트 분석해준 남자 셀레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가 지금 독감, A형 독감 걸려가지고 장차 한 일주일 동안을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독감 준비하시고 백신 맞으실 수 있으면 꼭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우선 살펴볼 텐데, 일단 시장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에 대한 이슈가 좀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뉴스와 국채금리 또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달러도 올라가고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안 좋은 시장이 좀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차트에서는 어떻게 좀 살펴볼지 좀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도 제가 이제 카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고점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내려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1차적으로 제가 이제 지지 라인으로 말씀드렸던 라인이 대략적으로 한 799포인트 정도 되는 라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약반등을 하다가 힘없이 이스라엘 전쟁이 여기서 터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내려와서 그 다음 지지 라인인 768.68포인트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제가 이전에 이제 카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격적으로 매수를 담아야 되는 포인트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돈을 다 빼고서 계속 관망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마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게 수익을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768포인트가 저점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할 수 없으나 파동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충분하게 저점이고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려오는 파동이 ABC 파동으로 빠지고 파동의 마무리까지 내려와 있고요. 여기서는 반등을 하고 또다시 내려올 수는 있으나 어쨌거나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 위쪽이나 아래쪽에서의 박스권이 유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저점인 것을 확인을 하고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새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전 코로나에 있었던 저점처럼 700포인트가 깨져서 밑에 쪽으로 내려간다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위쪽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파동상으로 좀 준비가 돼 있다. 많이 빠지더라도 한 740포인트 정도 이전에 이제 더블 바텀을 만들었었던 이전의 넥라인과 이전의 저점이 겹치는 라인이 742포인트 정도까지 물려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타점을 잡고 이렇게 좀 타점을 여기서 잡았는데 좀 내려와 있는 분도 계시죠. 근데 지금이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다.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내려오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물릴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코스피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예전에 제가 맨 처음에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했었던 게 2356포인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이머니 네이버 카페에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것들은 이런 지지라인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전에도 보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이게 내려오고 있는 이런 패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하락을 좀 예고를 했다. 하지만 이 바닥권에서의 또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느냐가 또 보시면은 다이버전에서 썼습니다. 캔들에 대한 저점은 내려오고 있지만 밑에 있는 RSI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이제 반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는 반등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유는 다이버전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파동상으로 충분히 저점으로 내려온 끝파동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 전쟁도 굉장히 좀 이슈가 크고 국채금리에 대한 것도 이슈가 크지만 본론적으로는 사실 지금서부터 반등을 좀 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려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대한 지지라인이었던 2458포인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려줄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뭐 요번 주와 다음 주 정도 초까지는 좀 올려줄 것 같습니다. 등락폭이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코스닥도 지금 지지가 정확하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보는 포인트는 845포인트 정도에서 865포인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려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1차적인 저항 라인은 지금 보시면 이전에 진입가였었던 799포인트, 800포인트 정도 요 사이에서 1차적으로 저항은 한번 있을 것 같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내용 역시 돈이머니 네이버 카페에 지속적으로 업로드 할 테니까 빠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신 후에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조로 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뭐가 있을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네이버 카페에 지속적으로 올려놓고 있는데 미국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달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미국에 대한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경기 지표를 판단할 수 있는 게 국채금리와 달러의 강세와 약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라인인데 일단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2년물 국채금리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5%가 넘는 국채금리를 2년물 국채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카페에 어떤 거를 썼냐면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고 상승 쇠경 삼각 수렴으로 갈 곳이 별로 없다. 그래서 충분하게 급락을 할 수 있는 신호고 이 신호는 이전에 보시면은 예전에 리먼 사태 때 고점을 보게 되면 무수하게 올랐었던 것들이 1년 반 동안에 하락이 되면서 제로금리를 만들어냈고 코로나 사태가 터짐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왔지만 분명히 파동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파동의 한계가 저는 5%대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때는 이렇게 과열 구간,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사실 정상적인 기업의 주가를 반영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저평가돼 있음에도 분명하다. 그래서 가장 좋은 타점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었고 이 4.189포인트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느 정도 저점에 있었던 개별 종목들은 위쪽으로 대략 50% 이상 회복을 한 상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도는 있지만 이 안전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거의 위에 있는 고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손익비가 굉장히 안 좋은 타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금리로 봤을 때 굉장히 제로 금리로 다가올 수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제 구간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최고의 고점을 향해 달리고 있고 이때 되면 뭐뭐 했을 걸이라는 말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형태를 보게 되면 모든 파동과 코스피, 코스닥 파동을 보고 국채금리도 보았을 때는 충분히 지금 내려올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이걸 단정 짓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이 또 장기화되거나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또 쏟아졌을 때 그런 것들을 차트를 무시하고 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단정을 짓기 힘들지만 높은 확률로 지금 구간에서는 어차피 매력적인 구간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원달러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도 보시면은 제가 어디 포인트를 넘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358원을 넘기면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진다. 1358원을 좀 넘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1396원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눌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전에 고점을 향해서 뚫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하루 이틀 한 3거래일 연속 이제 위쪽에 저항을 받고 좀 내려오고 있는 모양새를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쁜 포지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저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 달러가 강세이고 또 금리도 굉장히 고점으로 올라가 있고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장기화되는 소식들로 인해서 시장상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굉장히 내려와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한다. 오히려 저는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태까지 있었던 비중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정찰병을 보내고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매력적인 구간으로 확실하게 됐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투자의 성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왈가불가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고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다. 충분히 요건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상황이 많은 시장에 대한 참여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런 말들이 있죠. 공포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공포에 떨게 되는 순간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포지션을 매수 포인트로 놓고 공격적으로 버튼을 눌러야 될 때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였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 판단을 위해서 분석을 지속적으로 해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50만 원 이상 거래하시는 분들께 스타벅스 기프티 쿠폰 추천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